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북한발 뉴스들로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해법 모색을 촉구했지만 대북 특사 파견회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정치권,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SNS를 달궜던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 역시 고조되고 있는 남북 긴장 상황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다른 뉴스들이 묻혀버린 한 주였습니다. SNS도 이 문제로 들끓었는데요. 북한 3부자 체제는 붕괴돼야 한다. 그래야 북한 내 인권과 개혁, 해방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나온다. 북한은 지금 남쪽의 동족을 인질로 잡고 미국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등 북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면 초기에 300만 명은 죽는다는데 북한 버릇 고쳐야 한다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 남한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거나 의지를 내보이기는커녕 누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라는 등 대응 방식에 대한 비난도 많았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개성공단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말이 아닐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재가동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여 전쟁 억지 역할을 하던 보루마저 다쳤다. 남북 경제통합의 미래도 다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라는 등 우려와 함께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3.20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도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던데 증거는 완벽한지, 이제 뭐든지 북한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라는 등의 의구심과 함께 남한이 무슨 잘못을 한다고 이런 저질 짓거리를 하는지,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면 왜 도와주지 않겠는가. 해킹이 또 북한 소행이라니 사실이라면 진짜 한심한 거 아닌가, 우리 IT 강국 맞나? 라는 등 성토와 자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평가 보고서가 대선 패배 요인으로 문재인 전 후보의 유약한 결단력을 지목한 데 이어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되면서 SNS가 들끓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패배가 아니라 민주당의 패배입니다. 패배 이후의 모습이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회주의적 해당 행위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주류, 비주류 어느 쪽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소통과 화합, 단결, 대안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계파 싸움이 아니라 정권 견제와 대여 비판을 하라는 등의 비난과 충고가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진주의료원 폐쇄 논란, 이상득, 정두원 보석 신청 기각, 4.24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대처 전 영국 총리 별세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량이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하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인데 정치가 술 권하는 일만 없으면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톡톡 SNS에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대학교 영상 제작 수업 과정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초청됐다고 합니다. 탈북자의 시선으로 북한의 실상을 그린 애니메이션 해금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홍규 PD가 전합니다. 나는 이곳을 탈출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용소 사람들 앞에서 행한 탈옥수 공개 처형은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탈북자의 눈으로 북한의 어두운 현실을 그린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해금리. 건국대 예술디자인대 영상학과 재학생들이 만든 이 작품이 오는 6월 열리는 2013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학생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안시 페스티벌은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란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권위가 있는 행사입니다. 오타와, 히로시마, 자그레브와 함께 세계 4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학기 영상 제작 수업에서 만난 성준수, 김재현 씨 등 5명이 팀 과제로 제작한 해금리는 탈북자 김영순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순 씨는 친구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과제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뷰 대상을 찾던 중에 이제 저희 학교 북한학 교수님을 통해서
탈북자 이제 주인공이신 김영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제목으로 채택한 해금리는 물속에서 흙과 유기물이 썩어 생기는 냄새나는 찌꺼기를 뜻하는 말로 북한 내부의 정체된 사회상을 가리킵니다. 남한 북한 갈려 있긴 하지만 같은 한국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유어 중에서 선정을 해보자 해서 여러 이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단어들을 찾는 와중에 이 해금리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뜻이 이 김영순 씨가 북한에서 겪었던 삶이나 혹은 또 이제 북한의 실태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제목을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과 비교해 영상은 담백합니다. 해금리는 또 흑백만으로 구성돼 북한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채색은 중국 유학생 손너걸 씨가 담당했습니다. 我们一起制作的这个动画片《黑更里》是为了表现北韩现代这个状况的，所以说我们选择了黑与白来充分的表现这个当地的情况啊之类的东西。 올해 학생 경쟁 부문에는 전 세계 학생들의 작품 가운데 50여 편만 초청됐습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국제 무대에 나가게 돼서 되게 영광적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탈북자,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그 영상을 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학생 경쟁 부문에 초청된 다른 작품으론 청강문화산업대 애니메이션 전공 졸업 작품인 파노라마를 비롯해 바느질하는 여자 등도 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한국 학생들의 작품이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화이팅!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헬스톡. 이번 주는 신장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소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는데요. 신장 질환에 대한 모든 것 함께 들어보시죠. 평소에 기운이 없거나 메스꺼움, 구토, 빈혈 증세가 나타난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눈 주위나 발목 부위가 붓는다든지 아니면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급성 신부전의 경우에는 원인 제거를 해주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만성 신부전의 경우는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도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더 이상 회복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약은 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잘 사용하는 약이라 하더라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특히나 한약이라든지 방사능 조영제, 또 각종 건강식품들도 신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복용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의들은 철저한 혈압 조절과 염도가 낮은 음식 섭취, 금연 등이 신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신문로까지 이어지는 1km 남짓하는 정동길. 덕수궁 돌담길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에는 영역의 세월을 말해주는 장소나 건물이 적지 않은데요. 이호준 선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의 한 대목입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정동길은 덕수궁 대한문에서 신문로까지 이어지는 1km 남짓하는 길을 말합니다.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길은 대한민국 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곳인데요. 19세기 후반 개화기에는 서구 열강의 공사관이 들어서면서 서구식 교육기관과 종교 건물이 집중됐던 근대문물의 중심지였습니다. 근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리를 걷다 보면 이곳에서 피어난 다양한 문화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길 특유의 향기를 즐기기 위해 휴일이면 많은 연인과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평일에는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동길 탐색에 나서보겠습니다.
교통은 시청광장 건너편의 대한문 옆에서 출발합니다. 덕수궁 돌담길 옆에 아름드리 가로수길을 걷다가 왼편의 작은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서울 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옛 대법원 건물을 단장한 고풍스러운 건물이지만 내부는 현대식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일인데도 관람객이 무척 많습니다. 마침 팀버튼전이 열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실내에는 1, 2, 3층의 전시실뿐 아니라 전망 좋은 카페와 어린이 놀이방까지 있습니다. 또 외부에도 벤치가 놓인 마당과 작은 공원이 있어서 도심의 쉼터로 손색이 없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조금 올라가면 최초의 개신교 건물인 정동교회가 보입니다. 1887년 10월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에 의해 세워진 베델 예배당이 그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1895년에 착공해서 1898년에 완공한 건물입니다. 맞은편에는 정동극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전통예술을 뮤지컬로 각색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춘향전을 근간으로 무용, 판소리, 기악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75%는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매회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쉬어가기 좋은 야외 카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동극장을 끼고 골목을 조금 들어가면 덕수궁의 연회 행사 공간이었던 중명전을 만나게 됩니다. 최초의 서양식 공중건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에 의해 박탈당한 을사늑약이 맺어진 건물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건너편에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상징입니다. 이에 전문인 사주문과 오래된 은행나무, 이화박물관 등이 긴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이곳은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손타 호텔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이화여고 맞은편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면 정동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정동 수녀원이 있던 한국 가톨릭 수도원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지금은 간판만 남아 옛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원 위에 서 있는 하얀색의 작은 첨탑 건물은 1890년 건립된 러시아 공사관의 일부분인데요. 바로 고종이 외세의 위협에 약 1년 동안 피신했던 아관 파천의 현장입니다. 벽동의 역사는 흔적도 없고 무심한 봄기운만 완연합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대한문에서 러시아 공관터까지 이어지는 정동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20분 남짓 걸리는 길인데요. 비록 길지는 않지만 우리 근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고운 초봄, 정동길 나들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이후준입니다. 봄을 시샘하기라도 한 듯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요. 일요일에 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